오늘 핑크 피세요. 숙제는 못 한 거는 다 하고 가. 못한 거 한 것이고요. 이거 내가 너네가 숙제 다 한 거 확인이 되면 카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집에 와서 채점을 해서 오시면 됩니다. 1번 틀린 사람 없나요? 2번 틀린 사람 없나요? 주제 제목은 잘 푸시네요, 이제. 낱말쓰임 틀린 사람. 다 틀려버렸네? 알겠습니다. 낱말쓰임 풀 때는 먼저 소재 파악하고 문맥 내용 자체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랑 다른 단어들을 고르시면 돼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양 과학 연구에 그들 스스로를 국한시키는 사람들은요, 가집니다. 무엇을 가질까요? 거의 무시해왔대요. 무엇을요? 해보고 가지다가 아니었네요. 모든 것들을, 어떤 것들을 무시를 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 뒤에서 설명이 나오겠죠? 어떤 것들이니? 인식되지 않는 거야. 뭐에 의해서? 오감에 의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측정되거나 정량될 수 없는 것은 거의 무시를 해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서양 과학에 본인 스스로를 국한시킨다는 건 이 사람들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야? 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뭐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요것들을 일단은 첫 번째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과학자들은요, 당연히 그럼 앞에 이 사람들이 과학자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1번의 어휘를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거야. 왜? 뒤에 나오는 이 어떤 것이 어떤 것이었어. 오감에 의해서 감지될 수 없고 반복적으로 측정되거나 정량되지 않는 것. 반복적으로 측정되고 정량되는 건 이건 결국 과학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정한 실험을 통해서 일정한 결과를 내보내는 게 과학이잖아, 결국에는.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들이야. 오감에 의해서 감지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뭐, 귀신이라든지 들 있죠. 감지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하겠어? 심지어 이 과학자들은 그 과학 연구 안에 시키는 과학자들이야. 그러니까 거의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 과학으로 뭔가가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무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휘들을 찾으면서 과학자들이 과학에 엄청 맹신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미신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다 무시를 하고 있구나. 이 맥락을 보면서 우리가 어휘를 찾으시면 돼요. 연구는요, 감소가 뭐지? H축이 됩니다. 무시가 됩니다. 뭐를 미신적이고 무효한 것으로 일축이 돼요. 뭐 한다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다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 얘기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그노어를 디스미스로 바뀌게 된 것뿐이야. 어쨌든 이 연구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는 과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미신이야. 그거 아니야. 무효야, 무효.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무시를 해버린다는 거지. 그런 현상들 자체를.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한대요. 오브젝트는 무슨 뜻일까? 반대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럼 반대하기를 계속한다는 얘기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미신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은요, 반대하기를 계속한대요. 거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문화적 패러다임에 근데 이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이야? 과학의 힘이잖아. 그치? 원래는 미신이 나와야지 이 단어가 맞는 단어가 되는 건데, 뒷문장을 보니까 뭐에 관련된 얘기야? 과학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면 반대하다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오히려 과학자들은 이 과학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과학을 어떻게 하는 거겠어? 이거를 거의 맹신하는 뜻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원래 원문에서는 집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클링이 나오는 구문입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첫 장을 읽고 사실 문맥 전체를 좀 파악을 빠르게 해놓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나. 나머지 문제들도 사실 다 읽어보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몇 번 찍었어, 성훈이는? 뭐 몰라서 못 풀었어. 성빈이는? 5번이요. 환희는? 아, 자랑이세요. 빠른 보기 좋아요. 이거 이제 5번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 근데 중간에 쭉 오면서 보니까 그래 문맥이 한번 바뀌었어. 맞지? 여기서 그래 문맥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명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봤을 때 여기서부터네. 뭐 이러한 것들 침술이나 아니면 뭐 동종요법 같은 치료법들이 관찰이 될 때 결과로서 무슨 결과야? 생리적인 또는 임상적인 반응의 결과로서 근데 그 결과는 설명될 수 없는 거야. 뭐에 의해서? 생물의학적 모델을 위해서.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요, 노력합니다. 부정하려고 노력을 해요, 결과를. 뭐, 과학적 모델을 수정하기보다는 무엇을 하기로? 결과를 부인하기로 노력을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다 뭐들이야? 침술, 동정요법. 이게 만약에 생물의학적 모델을, 만약에 침술 같은 거 아니면은 우한? 아니면 내가 이런 쪽은 잘 몰라가지고 모르지만 약간 미식적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뭐 감기가 걸렸을 때 어른들이 뭐 먹는다든지 그런 치료법들 같은 거. 과학적으로 100% 증명해라. 그치? 100% 증명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할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관찰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들을 부인하려고 당연히 하겠죠. 과학자들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and 옛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히 부정보다는 바로 윗문장을 그냥 부정시켜주는 친구였겠다. 어쨌든 중요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2번에서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 4번 틀린 사람. 좋아요. 바로 볼게요. last in. 그 다음에 first out이에요.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나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부터 볼게. 해계용어를 빌리자면 행동은요, 이렇게 한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행동요법 자체가, 행동 방식 자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기 LAF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앞에 약자 딴 친구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행동 방식이 어떻게 되냐를 고르면 되는 문제인 건데 중요한 건 지시사 대명사 찾으라고 얘기했었죠? 지시사 대명사 인과와는 비의 연결사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어디로 가? 앞문장으로 갈 거야. 사람들의 습관은요, 습관이, 중요하대요. 중요한 반면에 누구한테? 회사들에게 어떤 회사냐면 운 좋은 회사예요. 충분히 운이 좋은 거야. 그것들을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은 그러한 기업들에게 습관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것들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만드는 데 무엇을 성공을 할 확률을 더 적게 만드는 거겠죠? 성공의 가능성을 더 적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무슨 이제 가능성이냐면, 뭐에 대한 성공이냐면, 새로운 혁신에 대한 성공의 가능성을 더 적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뭐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새로운 혁신과 신생 기업의 성공의 가능성을 더 적게 만든대요. 우리가 첫 문제에서 그럼 지금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결국 스크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스크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 너무 탄탄해. 그러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신규 진입자들이 그걸 넘기가 쉬워 어려워?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성공의 가능성을 더 낮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습관을 무너뜨리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첫 내용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쭉 우리가 훑어봤을 때 벗이라는 친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습관 설계에는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규정하고 설명하려는 규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할까? 몇몇 어떤 제품들이 삶을 바꾸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규칙이 있대요. 뭐 하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그러지 않는 반면에.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습관 자체가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규칙성은 제품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된다는 얘기야.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윗문장에서는 무너뜨리기가 어렵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그 무너뜨리는 게 아예 아니다.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지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행동식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문장. 한 예시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잖아. 이 행동 방식이라는 게. 그치? 그럼 이 문장은 우리는 좀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새로운 행동 방식은요. 짧은 반감기를 가진대요. 반감기가 뭔지는 아시죠? 짧은 반감기를 가진대요. 그래서 뭐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의 오래된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규칙성이 나오는구나. 이 습관에 대한 규칙성은 어떤 거야? 되돌아가려는 그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그렇잖아. 습관 같은 거 바꾸기 힘들잖아. 근데 그게 왜 바꾸기 힘든 거야? 단순히 내가 그 새로운 습관을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원래 내가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행동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 자체를 바꾸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행동 자체가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라스인 라파스타는 무슨 뜻이야? 나중에 들어와서 먼저 나간다. 이건 뭐에 관련된 얘기야? 이 행동 방식이 나중에 들어와서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오는 행동들은 그만큼 빨리 버려지게 된다.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관이 결론적으로는 뭐 바뀌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무슨 내용일까? 뭐가 들어가야 될까? 5번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4번이랑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가장 늦게 형성이 된 습관은요, 제거하기 가장 어렵대요. 반대입니다. 이거 반대복이야. 분석해올 때 이거 다 해야 돼요. 반대복인지 무관인지 다 써서 오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틀린 사람. 볼게요.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너가 고려해 볼 때 무엇을 고려할까요? 식물들이 해결한다고 무엇을 거의 모든 문제들을 뭘 하면서 실지를 만들면서 식물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고려를 할 때, 그리고 지구상에 또 무엇을 고려를 하는 거야? 또 지구상에 뭐가 있다는 것을 거의 일십, 백, 천만, 십만, 40만 종의 식물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놀랍지 않다. 식물 왕국이 어쩌고 저쩌고 된다는 것을.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식물은 엄청 많아. 일단 첫 번째로 엄청 많아.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건 그 엄청 많은 식물들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식물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어디에 달려있다? 결론적으로 뭘 하면서? 화학물질을 만들면서. 화학물질을 토대로 이 식물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해결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지가 않대. 식물 왕국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은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화학물질로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힌트들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문장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읽어봤을 때 단서 있어?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하나? 뭐라고? 그러니까 단서 있냐고 없냐고. 단서 없잖아. 단서 없잖아, 그지? 그러면 윗문장 갈 거야. 식물들은요, 천재적인 화학자래요. 아, 왜 화학자겠니? 아까 얘기했잖아.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화학물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천재적인 화학자예요. 근데 아직까지 정답에 뭔가 이제 단서가 되는 문장이 없기 때문에 뒤에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것들은요, 능력에 의존을 한대요. 어떤 능력이야? 화학물질을 화학적 혼합물을 제조하는 능력에 의존을 한다. 그들의 생존의 모든 측면에서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은 화학적 방어 수단에 의존을 하고 즙이 많은 잎이 가진 식물들은요 자라날 수가 없고요 먹히는 것을 피하려고 그것들을 의존을 하는데 화학적 방어 수단에 의존을 하고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다 지금 그냥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글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결론이 문장 하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고 예시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결론을 얘기를 하는 구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중간에 즙이 많은 식물이 포식자들을 피하고 중간에 번식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긴 하지만 거의 예시 문장들이기 때문에 읽은 만화예요. 이해되셨어요? 시간 되시면 읽으시면 되고요. 시간 없으시면 안 읽어도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는 건 딱 하나야. 화학물질을 통해서 이 친구들은 문제 해결을 많이 하고 있구나. 요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보기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화학물질이 어쩌고 문제 해결이 어쩌고 하는 보기가 아래쪽에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오답소거법 쓰라니까 오답소거법.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지속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생산하는 공장 얘기하고 있나요? 공장이다? 아니죠.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결론적으로 화학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공기를 만드는 거는 그 작용일 뿐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될 수가 없고요. 많은 눈부시게 유용한 물질의 공급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물질이 결론적으로는 물질 자체가 화학물질이 되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모르니까 이거는 조금 패스를 해볼게요. 세 번째, 식물들이 햇빛을 위해 싸우는 조용한 정쟁터. 식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식물 자체가 누구랑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럼 3번 보기도 안 되는 거고. 4번 세계적 규모의 미생물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가 식물이라는 얘긴데 식물이 문제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야? 아니죠. 식물이 서식지가 된다는 내용이야. 이거는 얘도 아니죠. 지구의 원시 상태 이거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근거는 2번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답이 없어. 그럴 때는 무조건 오답소거법을 써야 돼. 이해됐어요? 됐죠? 이렇게 푸시고요. 그 다음 6번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러한 난처함에 직면해서 우리는요, 어쩌고 저쩌고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이 문구는요, 이 난처함 자체에 우리가 직면을 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성은아, 있어, 없어? 어떤 거요?
인터페이스는 아니죠. 직면이라는 단어일 뿐인데. 야이씨. 어렵지 보이는데. 디스크 보이잖아. 아까 얘기했지. 우리 난처함에 치였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 근데 어떻게 난처함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윗문장 봐볼게요. 윗문장이 뭐냐. 재능은요, 이점이래요. 뭐, 타고난 재능과 이점이 그들이 가져다주는 타고난 재능과 이점은요, 어떻게 하느냐? 난처하게 만든대요. 아, 이게 그 난처함이었구나. 이게 그 난처함이었구야. 그러면 뒤에 굳이 안 읽어도 뭐야? 이 난처함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겠니? 재능이야, 이거. 재능. 이러한 난처함은요, 재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재능. 재능이 우리한테 난처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조금 더 궁금해? 그럼 뒤에 조금 더 읽어봐. 다 똑같은 얘기야. 타고난 재능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점은요, 능력주의의 믿음을 난처하게 만든대요. 능력주의의 믿음이 뭐야? 능력주의. 내가 노력을 하면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짱이다. 결론적으로는 능력이 짱이다라는 게 능력주의잖아. 근데 재능이 그걸 난처하게 만들 수 있대.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년을 공부를 했어. 그래서 내가 한 이 정도 높이까지 올라왔어. 근데 갑자기 이제 막 공부 시작한 애가 머리가 진짜 개 좋아. 그러니까 책 한 번 훑어보더니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거야. 이게 재능이잖아. 근데 나 같은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난처함을 안겨다 주겠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의구심을 제기를 한다. 어떤 의구심이냐면 뭐 신념에 의구심을 제기를 하는데요. 그 신념은 어떤 신념이냐? 오직 노력의 결과로만 칭찬과 보상이 생긴다는 신념에 맞죠? 노력을 하면 노력해야 돼 얘들아.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는 없어 라는 신념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이제 재능 있는 친구가 튀어나와서는 아닌데 나는 노력을 안 했는데 1등급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서 1등급을 찍어버리는 거지. 우리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거야. 어쨌든 이러한 난처함 결론적으로 재능을 얘기하는 게 맞았죠?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난처함에 직면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이 난처함에 대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아래 문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 위에는 아예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아래 문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요, 보여지는데요. 텔레비전에 올림픽 경기에 텔레비전 보도에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덜 집중하는 어디에? 선수들이 행하는 그러한 뛰어난 재주에 덜 집중하는 거야. 뭐보다? 뭐보다 덜 집중을 할까? 하트 브레이킹이면. 가슴 아픈 그러한 이야기인 거지. 고난과 장애물에 대해서 그들이 극복했던. 그리고, 그리고 그 힘겨운 노력, 그들이 겪었던 힘겨운 노력, 뭘 하기 위해서? 상처를 극복하고 승리를 위해서 그들이 겪어냈던 그 고통 또는 어린 시절의 어려움 아니면 잠재적인 아니, 정치적 혼란 그런 것들 그들의 고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건지를 생각을 해. 내 집중을 하는데 얘가 덜 집중받는 거야. 얘가 더 많이 집중을 받는 거야. 맞죠? 얘가 뭐뭐보다 덜 집중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작은 개념이고 이게 큰 개념이에요. 맞죠? 작은 개념이 뭐야? 그 사람이 운동선수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게 결국에는 그거잖아. 봐봐. 그 운동선수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저 친구가 1등급을 맞았는지, 2등급을 맞았는지보다 뭐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하냐면, 저 친구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번에도 우리 올림픽인가? 뭐 월드컵인가? 아무튼 뭐 할 때 우크라이나 그때 전쟁 막 터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선수들 엄청 응원하고 그게 유튜브에 엄청 많이 뜨고 했었잖아. 그런 거야. 그들의 고국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일어났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선수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막 예를 들어서 1등은 아니지만 2등의 성적을 냈어. 그러면 1등 친구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 2등한 그 친구한테 집중을 한단 말이야. 맞지? 아니면 그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가난하게 막 자라가지고 수련도 제대로 못 받고 진짜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 자리까지 갔어. 그러면 그냥 단순히 1등을 한 친구보다 그렇게 해서 2등을 한 친구한테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잖아. 이해됐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래 내용은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재능, 오케이. 아까 이 재능이 난처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난처함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노력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 라는 거를 아래 문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난처함을 대하는 태도가 뭐야? 난처함? 뭐 없어. 그래도 우리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걸이라고 구문이 보기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런 구문이 지금 어딨죠? 이번 문장 나오죠? 노력과 분투의 도덕적 중요성을 부풀린다. 이게 무슨 말이야? 노력이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뜻이죠. 됐죠? 오히려 이거는 뭐 위쪽 읽으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7번. 7번 틀린 사람 없어요? 아니 있어요.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 이걸 왜 틀렸을까? 이거 꼼꼼하게만 읽었으면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사이버 공격인데요. 어떤 사이버 공격이냐면 에어 트래픽이니까 항공교통이죠. 항공교통. 왜? 예, 알겠어요. 정말 몇 번이니? 먼저 위쪽에서 계속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의 안보의 주요 우려 사항이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이 얘기가 나오는 얘기들을 쭉 찾았어야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야? 산업이 뭐 수익성이 영향을 어쩌고 저쩌고 수익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8번 틀린 사람 해볼게요. 포지티브성에 대한 얘기네요. 전형적인 포지티브성 게임은요, 어디에서? 경제 생활에서의, 이게 뭐냐면, 잉여물의 거래이래요. 잉여물의 거래다. 여기서 지금 결론적으로 포지티브성의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는 구문이고요. 얘가 뭔지는 모르겠어. 포지티브성 얘가 뭔지 몰라도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잉여물의 거래. 그럼 너네가 잡아야 되는 건, 앞으로 지문이 나오는 거는 거래에 대한 지문들이 쭉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글을 읽으라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다. A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A에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효율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한 한 가지 인프라덕션은요. 교통운송이래요. 교통운송, 운송수단. 봐봐. 지금 우리는 사실 그 포지티브 썸 게임에 대한 정의를 그냥 내렸어. 그 정의가 잉여물에 대한 교환이라는 것 뿐이야. 근데 A를 봐봐. A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얘기를 할까? 효율적인 교환? 아직 우리 효율적인 교환까지는 가지도 않았어요. 맞죠? 효율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은요. 운송이래요. 그래도 효율적인 얘기 아직 안 갔으니까 A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서 얘기해 볼게요. A는요, 운송수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운송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B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 if가 나왔다. 우리 if가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나왔을 때는 예시가 시작이 되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부터 예시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예시가 어떤 예시냐면 농부들이요, 가지고 있어요. 곡식을. 그가 먹을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목축업자가 그들이 마실 것보다 더 많은
우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결국 둘 다 어떻게 한대요? 이것들을 교환을 하고요. 이득을 보는 거지. 그쵸? 그럼 봐봐. 아까 윗문장에서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잉여물에 대한 교환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 잉여물이 뭐야, 잉여물? 잉여. 남는 거야, 남는 거. 그쵸? 남는 물건에 대한 교환이래. 그러니까 농부가 있어. 내가 농사를 지었어. 나는 1년 내내 쌀을 10kg밖에 못 먹어. 근데 내가 100kg를 지은 거야, 쌀을. 그러면 90kg가 남잖아. 이 90kg 뭐 어떻게 해? 버릴 거야? 아니죠. 90kg가 잉여물이야. 마찬가지야. 우유를 내가 10리터밖에 못 먹어. 근데 100리터의 우유가 있어. 그럼 나머지 90리터의 우유 어떻게 할 거야? 얘네들을 서로 바꾼다는 거지. 남는다는 거지. 그러면 서로한테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익물의 교환에 대한 예시 주어진 문장 뒤에 붙을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C를 봤는데요. 뭐가 나와? 농부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이 예시, 농부가 나오는 예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 B에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B 뒤에 C가 무조건 붙어야 돼. 이해됐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B 뒤에 C가 붙어야 되니까 A는 무슨 얘기야? 이 A는 지금 인형물에 대한 교환이 아니라 운송수단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 꺼진 문장이랑 색깔이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A가 여기에 붙으면 말이 돼요? 안 되겠죠? 그럼 A가 어디로 가야 돼? 이 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됐죠? 아, 이렇게 푸는 거 너무 야매같이 푸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다, 근거들을. 그러면 뒷문장들을 쭉 보시면 돼요. 뒷문장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B 뒤에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결국에는 이거 분업 관련된 얘기가 뒤쪽에 나오거든요. 분업에 관련된 얘기. 근데 그 분업에 관련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분업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색깔을 맞추려면 얘네 둘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쪽에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효율적인, 그래서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다.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 근데 그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뭐라고? 운송이다. 이렇게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읽었으면은 정답 찾았는데 사실 여기를 막 읽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정답이 나오는 지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거 문제 풀 때 시간을 엄청 오래 써둘 필요가 없어. 오래 써둘 필요가 없어. 이해되셨죠? 9번 틀린 사람 다 맞았나요? 이거는 조금 쉽죠? 오히려 이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 쉬웠습니다. 이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가격을 매긴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역성연결사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니? 개별적으로 가격을 매기지 않는다. 오히려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묶음격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 이 아래쪽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묶음 가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격을 매긴다는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넣으시면 되겠다? 맞죠? 그럼 그 사이가 어디가 되는 거야? 그지? 그 사이가 3번. 여기는 묶음, 여기는 개별이 됩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10번. 틀린 사람. 좋아요. 요약문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요약문 읽고요. 보기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아래부터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단어들 그냥 찾으시면 돼요. 요약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온라인 검색은요, 더 쉬워지고요, 더 빨라져요. 그럼에 따라서 사람들의 애착은요, 뭐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은 좀 더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이거는 텍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겠고, 그리고요, 그들의 관심은요, 전체 내용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된다. 그럼 얘는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내용이 되는지, 감소가 되는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텍스트에 대한 애착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강렬한지, 복합적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 아래쪽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요, 뭐 한대요? 아, 거의 뭐, 여기서부터 그냥 읽어볼게. 우리는 숲을 보지 않는다. 웹을 검색할 때. 그러면 뭐해? 우리는 심지어 나무도 보지 않아. 우리는 그냥 단지 뭘 볼 뿐이야? 장가지야, 나뭇잎을 볼 뿐이야. 웹을 검색을 할 때. 알지? 너네 숲이랑 나무 차이는 알 거 아니야. 너네 막 이런 말 많이 들어갔잖아. 야, 나무 보지 말고 숲을 좀 봐. 그치?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나무를 보는 건 결국에는 세부적인 것만 보게 되는 거고, 숲을 본다는 건 전체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나무 볼 수 있어, 없어? 나무 보지 못한대. 기껏해 우리가 보는 건 심지어 나무조차도 못 보고요. 장식만 보는 거래. 그러면 전체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전체 내용에 대한 항목가 어떻게 되는 거래? 되는 걸까? 유지되는 걸까? 감소하는 거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임팩트 둘 중에 하나 찍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 답이었어요. 그쵸? 일단은 감소한다. 이렇게 일단은 써놔야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어디에 있냐? 뭐 입문장 바로 읽으면서 위에 읽어봐도 되는데요. 보통 저는요, 요렇게 같은 단어 있는 거 찾아서 읽거든요. 같은 단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얘도 같은 단어 이렇게 나왔잖아. 보통 이 문장에 답이 있어. 이 문장이 어떻대요? 이 단어 모르시면 틀려야 됩니다. 미약하고 더 일시적이래요. 근데 사실 이 일시라는 단어는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있거든. 이거 뭐 유의어 같은 걸로 해서 외워놔야 되는 건데 얘는 아래쪽에 나와 있잖아. 그치? 얘는 나와 있잖아. 그러면 추측할 수 있어야 돼. 어차피 얘랑 얘랑은 비슷할 거란 말이야. 좀 더 미약하게 된다. 그리고 좀 더 강렬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나올 수 못 나온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비슷할 수가 막 비슷할 수도 없어. 그러면 이 일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미흡하다는 의미는 일단 안 좋아. 그리고 아래 문장을 봐봐. 우리가 B를 찾은 게 이거 두 가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일시적인 것과 강렬한 거 두 개 차이를 하면 되는데 미일치다 그랬는데 강렬하다 말이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 찍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단어를 몰라도. 이해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남는 시간 우리 그래머 스토리 원래 조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유난히 숙제가 안 돼 있어서 숙제를 조금 더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좀 보자. 이건 잠시 멈췄다가.